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7세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오후에는 집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전부였죠.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던 중,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노신사를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쓴 그분은 마치 대학 교수님 같은 인상이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분이 읽고 있던 책은 놀랍게도 프랑스 시집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아시나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갈색 눈동자가 봄 햇살처럼 따뜻했죠. 조금요. 젊었을 때 파리에서 몇 년 살았거든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준호, 72세에 은퇴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외교관으로 일하며 세계 각국을 여행한 경험을 들려주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했죠. 순자 씨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나 봐요.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려요. 준호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공원 산책에서 시작된 만남은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때로는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으로 발전했죠. 노인정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밝아진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뭔가 좋은 일 있니? 얼굴에 화색이 도네 친구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준호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이번 주말에 남산타워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울에 사시면서도 안 가보신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그래도 될까요? 거기는 젊은 연인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도 서울 시민인거려. 당당하게 가봅시다. 준호 씨의 대답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준호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순자 씨를 만나고부터 매일이 기다려져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괜찮은 걸까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서로를 아끼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준호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죠. 특히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에 사는 큰딸 은정이에게 영상통화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런데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화면 속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나는 분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 이상의 특별한 분이야. 정말 좋은 분이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은정아, 엄마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니? 결국 딸과의 통화는 불편하게 끝났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자식들은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저를 위로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분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였는데 실내는 깔끔하고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죠. 서재에는 각국에서 모은 책들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파리 샹젤리제 거리군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985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죠.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순자 씨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는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적도 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아내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하지만 준호 씨의 비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와 함께 청계천을 걷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남자가 준호 씨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현아, 여기서 무슨 일이니?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통화도 안 받으시고.
이분은 누구세요? 재현이라는 남자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내 친구야, 준호 씨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아버지, 설마 또 여자를 만나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재현 씨는 계속해서 준호 씨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요즘 황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가 화를 냈습니다. 재현아, 순자 씨에게 사과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셔야죠. 우리 가족 재산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순자 씨, 기다려요. 준호 씨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사기꾼 취급을 받은 것도 서러웠지만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왔죠. 순자 씨, 정말 죄송해요. 재현이가 큰 실례를 했어요. 제발 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순자 씨,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원 산책도 시간을 바꿔서 했고, 노인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준호 씨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호 씨의 아들 재현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 근처 카페로 함께 갔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재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찾아온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일주일째 아무것도 안 드시고 방에만 계세요.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병원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재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씨가 아프다니.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재현 씨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 일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쓰신 건데 최근 일기를 보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재현 씨가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준호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순자 씨를 만났다. 그녀와 있으면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남은 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 순자 씨는 내게 새로운 희망이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정말 어르신을 사랑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재현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다시 만나주세요. 아버지에게는 어르신이 필요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와 함께 준호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 준호 씨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밥은 제대로 먹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 씨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만 가볼게요. 두 분 행복하세요. 그날 저는 준호 씨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준호 씨는 맛있게 먹으며 계속 저를 바라보았죠. 다시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준호 씨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비밀 같은 거 숨기지 마세요. 심장 수술 받은 것도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살짝 화난 척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포옹은 젊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간절했죠. 그 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재현 씨도 가끔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준호 씨의 딸 수진 씨도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저를 만나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처음 봐요.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 씨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을 때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녀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에 한국에 온 은정이가 준호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엄마, 그분이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은정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정이는 준호 씨를 만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엄마를 보는 눈빛이 다정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명절에는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했고, 가족 여행도 함께 갔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재현 씨와 수진 씨도 달려왔죠. 아버지, 힘내세요. 저희가 다 있잖아요. 수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다행히 준호 씨는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병실에서 준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촐하게 해요. 저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의 자녀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재현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를 도와주었죠.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뻐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재현 씨가 이제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호텔 소연회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준호 씨의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저는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고, 준호 씨는 멋진 양복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본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죠. 은정이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준호 아버님,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도 미국에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곧 휴가 내서 한국에 갈게요. 새 아버지도 뵙고 싶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을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준호 씨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준호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여보, 양말은 세탁바구니에 넣어야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알았어요. 여보. 근데 김치찌개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준호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다툼도 우리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죠.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특히 준호 씨가 외교관 시절 근무했던 나라들을 함께 여행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파리를 다시 찾았을 때, 준호 씨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카페에서 매일 커피를 마시며 고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올 줄 몰랐죠.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건강 문제는 계속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준호 씨의 심장 상태는 계속 관찰이 필요했고, 저도 혈압약을 먹어야 했죠.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심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준호 씨가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준호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꼭 건강하게 나와서 더 오래 함께할게요. 그래야 해요. 약속이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죠. 드디어 의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현 씨와 수진 씨, 그리고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준호 씨를 돌봤습니다. 준호 씨는 점점 기력을 되찾았고 의사도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회복이 빠른 것 같네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준호 씨가 물으면 그냥 당신과 함께 있으면 뭘 해도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현 씨의 딸 지호는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죠. 할머니, 할아버지 러브스토리 들려주세요. 지우가 졸을 때면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황혼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PD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년의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촬영 중 인터뷰에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사랑은 더 깊고 성숙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저도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특별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죠. 어느 날은 노인정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방송 봤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용기를 내볼까 해요. 그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저는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에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고 평소에는 소소한 일상을 즐겼죠. 어느 봄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아있을 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하지만 매일이 첫날 같아요. 저는 준호 씨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함께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요. 100살까지 함께 살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준호 씨의 팔순 잔치였죠. 미국에서 민수도 가족과 함께 왔고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손자 손녀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조용해진 집에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보, 인생이 참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은 몰랐어요.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은 너무 힘들 것 같아 가까운 남한산성을 선택했죠.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을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게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같은 노년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겠죠. 준호 씨가 동의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정리했죠. 때로는 추억에 웃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호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어머, 이런 걸 왜 준비했어요? 저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이 목걸이처럼 항상 빛나는 존재예요. 준호 씨가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동해로 갔죠. 수평섬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준호 씨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봄이 오자 우리가 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67세 할머니의 연애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많이 울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한 독자가 말했습니다. 책은 예상외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죠. 우리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노인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은퇴는 없습니다. 마음이 뛰는 한 우리는 언제든 사랑할 수 있어요.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했고 취미 생활도 함께 즐겼죠. 준호 씨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공원의 벤치가 그려져 있었죠.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이곳에서 당신을 만난 건 기적이었죠.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위한 시를 썼습니다. 당신은 내 겨울에 찾아온 봄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준 햇살 주름진 손을 잡아준 그 날부터 나는 다시 소녀가 되었네. 준호 씨는 시를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랑이었죠. 여름 휴가로 제주도를 다시 찾았을 때 우리는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서로를 기다려주며 걸었죠. 여보, 힘들면 쉬었다 가요. 제가 말하면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만약 내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100살까지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준호 씨의 품에 기댔습니다. 가을이 되자 준호 씨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준호 씨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죠.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더 빨리 늙어요. 할 수 있는 한 움직여야죠. 준호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우가 졸랐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준호 씨는 지우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의 결혼 5주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파티를 열어주었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자녀들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5년이 50년처럼 느껴져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우리는 앨범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여기 봐요.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이죠? 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행복해요. 아니, 더 행복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랑하는 순자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내게 당신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보석 같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차 한 잔도, 저녁에 함께 보는 TV도, 모든 것이 특별했어요.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테니까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천국에서도 기억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당신의 준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궁금했지만 준호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6년째 되는 봄이었죠.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년에도 이 벚꽃을 함께 볼 수 있겠죠?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볼 거예요. 준호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 사랑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곧 나을 거예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눈을 뜬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약속해요.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준호 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죠. 강한 의지력이 만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못 떠나신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보,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요?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 함께라면 좋아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춘천으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닭갈비도 먹고 남이섬도 구경했죠.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여보, 우리 사진 찍어요. 제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추억을 많이 남겨야죠.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큰 여행이었죠. 부산으로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손자 손녀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게요.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행복이에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두 함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현 씨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준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 도시락을 들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갔죠.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우리가 방문하면 어르신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 정말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 무렵, 우리는 또다시 남한산성을 찾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길을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죠. 여보, 작년에 여기서 책 쓰자고 했었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말 책도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줬죠. 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준호 씨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 씨의 8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죠. 호텔 연회장을 빌려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아버지의 팔순을 축하합니다. 재현 씨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순자 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준호 씨는 답사에서 말했습니다. 8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순자를 만난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남은 인생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한 거죠. 저는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냈고 사랑도 변함없었죠.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봄이 오자 우리는 정원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죠. 여보, 이 꽃 좀 봐요.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제가 활짝 핀 장미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돌봐서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꽃도 더 예쁘게 피나 봐요. 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박준호 선생님 댁인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준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40년 전 파리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던 유학생이었어요. 준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 씨, 정말 그 미영 씨가 맞나요? 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업을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미영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께서 학비를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영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대견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았나요?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TV에서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황혼의 사랑 이야기요. 그래서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준호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어려운 처지의 학생을 도운 것뿐이죠. 미영 씨가 떠난 후 저는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해주니 고맙네요. 준호 씨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준호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선행을 베푼 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여름이 되자 우리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입니다. 손녀 지호의 도움으로 순자 할머니와 준호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는 채널을 만들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카메라 보고 인사해요. 지호가 촬영을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의 사랑을 시작한 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준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담은 영상들은 의외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요리하는 모습이나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할머니 김치찌개 레시피 최고예요. 두 분 보면 저도 나이 들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읽으며 우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되어 우리의 결혼 7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둘만의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죠. 유럽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비행 시간이 길잖아요. 저는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도 여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파리를 다시 보고 싶어요. 이번엔 당신과 함께 준호 씨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월의 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센 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여보, 40년 전 이곳에서 외로웠던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요. 제가 준호 씨의 팔을 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준호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당신의 미소가 더 아름다워요. 어머, 이 나이에 그런 말씀을.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거닐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들을. 여보, 우리 90살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더 주름이 늘겠지만 더 깊이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준호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활기찬 생활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죠.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미고 특별한 요리들을 준비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우리는 함께 외쳤습니다. 선물 교환 시간에 준호 씨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열어보니 우리의 추억이 담긴 포토북이었죠.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담았어요. 준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최근 파리 여행까지 모든 추억이 아름답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죠. 이건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저는 준호 씨를 꼭 안았습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나이는 계속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죠. 어느 날 병원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드물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의 보약인가 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었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8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공원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정말 동화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67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영원히 함께해요. 저는 준호 씨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우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의 꽃비처럼.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67세에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7세 할머니의 연애일기, 그리고 72세 남편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랬듯이